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가 주식회사 박시영을 세웠어요. 예, 제가 회사명을 어떻게 할까 상의를 했더니 저렇게 하라고 코치한 거예요. 아니, 박시영이 브랜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가진 못하지. 자, 여론조사 끝에 첫 번째 리포트, FGI 보고서. 이거 비싼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매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얼마 어쩌고. 이런 거 싸요. 그런 거에 비하면 7, 8배는 비싼 거고요. 내용도 풍부합니다. 이것만 미리 봤으면 민주당이 저렇게 푸닥거리 안 하고 여론조사 꽃에서 진단한 대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정량사는 퍼센티지만 대략 나오지 그 퍼센티지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읽는 거죠. 예. 내면 기자라고 하는데 민심의 내면 기자를 읽어내는. 그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맵, 지도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대상은 민주당 지지층, 대선에 이재명에 투표한 사람. 그리고 목적은 지난 대선, 지선, 윤석열 정부, 민주당의 미래, 현재에 대한 평가를 쭉 물어보는 거예요. 전당대회까지 다. 그렇죠. 질문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남녀, 연령별 그룹을 쭉 짜서 그분들과 신심 면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묻고 답하고 대화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잡아내는 거야. 설계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해. 이 설계와 진행을 누가 했느냐? 박시영! 자, 보고서의 고급스러운 어휘는 김종수가.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혹은 3주간 이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하고 저하고 주거니 갖거니 할 것이고, 단 여론조사꽃 구독자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전체 풀 리포트가 메일로 날아갑니다. 구독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네. 그동안은 1년, 3년 이 정기 구독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부터 월 구독이 가능해요. 월. 10,000원. 자, 리포트. 전에 우리 각하가 부정이 벌써 50이 넘어서 너무 빨라. 응? 미끄럼틀이야. 한마디로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른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 몇 군데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 조사는 한 달 대비 긍정은 12%포인트가 빠졌고, 부정은 또 반면에 12%포인트가 올라서 보니까 60대 이상만 제외하고는 다 부정이 높았어요.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지난 대선 때 남성이 윤석열에 대해 더 호응이 높았잖아요. 남성이 실망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취임한 지 한 달 하고 2주째잖아요, 지금. 너무 빨라. quickly.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ARS 조사 응답률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전히 30% 후반, 민주당 지지층은 20%대예요. 많아도 30% 초반.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 이상 민주당 지지층은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만큼 받았다는 건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점 척도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그래서 매우 잘못한다라는 응답이 42. 50 중에 42가 매우 잘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very wrong.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42%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민주당 지지층 10% 빼고 나서도 심각하죠. 이 정도. 민주당 지지층 여기 더해지면 이건 60%대 부정이 이미 도달한 것이다. 시츄에이션 베리 데인저러스한 거야. 응? 영어 터져가지고 미안해. 아니 뭐 회사 이름 플라워. 플라워 리서치 아니야. 예.
자, 리포트를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뻐. 편집이. 출판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원래 PPT로 쫙 뿌리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없죠. 내용도 탄탄해요. 자, 여기 꽃이 있죠? 꽃? 플라워? 대선, 지방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어떻게 보냐? 민주당을 어떻게 보냐?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냐? 전당대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부터 인식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선 패배와 관련한 인식. 여기서 이제 그룹별 특성을 먼저 한번 간단히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남녀 각각 한 그룹씩, 40대, 50대 남녀 한 그룹씩 총 4그룹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물론 이 중에는 당원도 있더라고요. 소수였지만 4050 남성을 봤더니 역시 고관여층에, 그리고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요. 4050 남성이 정치의 가장 고관여층이었어요. 그렇죠. 당에 대한 로열티도 세고. 그렇죠. 그런데 로열티가 센 만큼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에 나오지도 않아요, 또. 실망감이 크니까. 4050 여성은 부동산 민생 이런 게 관심 많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층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실망이 상당히 커요, 최근 모습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수치로는 잘 안 잡히는 대목인데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그 가까운 분들은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4050 여성층은 실망감이 큽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예. 4050 여성들이.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 김동연이라든가 뭐 김한규라든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굳건했지만 새로운 인물들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정서가 상대적으로 4050 여성들이 강한 편이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친문이라는 단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했어요. 친문.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임명했던 사람이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이거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룹이 친문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니까 이 친문에 대한 가치 운동이 발생하고 네, 있어요. 네. 사실은 언론의 프레임인데 지금 언론이 사용하는 친문은 애초에 민주당 지지층이 사용하던 친문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용어의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저 이제 몇몇 인사로 그냥 상징되는 느낌이죠. 전체가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 이게 더 씌워지고 있어요. 네. 이 친문이라는 단어 자체. 네. 2030 남성을 보면 2030 남성의 주변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잖아요. 이들은 윤 지지층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야만이 버틸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도, 지지, 의향이 상당히 강했어요. 이 층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더라. 2030 남성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거고 4050 남성은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거예요. 겹치지만 차이가 있죠. 그리고 2030 여성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가 있었잖아요, 경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젠더 이슈로 열받았고 또 개딸이 등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런 이슈를 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우호적으로 시각이 변한, 실제로 개딸도 참석을 했거든요. 20대 초반의 정서도 들어봤는데 확실히 새롭게 알게 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계층이다. 전체적인 큰 특징이고 이제 세 분에 들어가서 자, 대선 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들의 인식인 겁니다. 이분들 머릿속에 인식인 거예요. 이 F자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정성조사예요. 양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 거고, 정양조사와 정성조사를 병행을 해서 진단을 해야 진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 해서 F자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먼저 해본 거고요. 첫 번째는 대선 이후에 요즘에 심정이 어떠냐? 다수는 뉴스 안 본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도 끊었다. 네. 예. 그래서 박시영 TV는 끊지 마라. 그래서 진보 성향의 컨텐츠들 이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죠. 그건 사실 선거를 이겨도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겹쳐서 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얼얼한 상태예요. 대선에서 아직 다 헤어나지는 못한 상태예요. 얼얼한 상태에서 이 무망한 기대할 것도 없고 패배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야. 자기들이 볼 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지방선거는 정치적 무력감 속에 맞았단 말이지. 뉴스를 보고 싶지 않고 약간 멍한 상태인 거야. 그렇죠. 무기력한 상태에서 임했는데 지방선 끝나자마자 이재명 책임도 막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좀 따져봐야겠는데 화가 조금씩 올라오는 단계예요. 대선을 진 다음에는 상실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취임 이후에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더 났지. 저런 사람, 저런 세력들한테 진 건가? 그럼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민주당은 왜 대응을 안 해? 민주당은 왜 자기 살 것만 챙겨? 친문 지지자는 이 지지자로 이미 전환됐는데 갑자기 친문 의원은 따로 뭐야? 정신 못 차렸네?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연망으로도 연결돼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야 어떻게 된 거지? 잘잘못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 이런 의식이 싹 트는 즈음이더라.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하죠? 네. 자, 이런 걸 확인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여줄까? 뒤에 수십 페이지야. 요거 궁금한 사람들은 구독해. 자, 애초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왜 지지했냐. 그렇죠. 참석자들이 이재명 투표층이니까 그럼 민주당 왜 지지하고 있으세요? 세 가지로 크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성향.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 대변 정당이었고 진보 정당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있다. 인물이 있다는 거야, 인물이. 한마디로. 인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영향, 뭐 고향, 학습 효과. 자, 그럼 이재명은 또 왜 선택했느냐. 첫 번째 유능함.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비해서 비교 우위. 그 기존 정치인과는 좀 다른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연민, 정서적 일체감을 느낀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과 크게 다른 스토리. 자, 이런 단어를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긴 대화 속에 말했던 문구 속에서 단어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 뽑으면 세상이 좀 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키워드들을 뽑아서 범주화를 시키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밑에 4050 남성도 엘리트 코스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점이 매우 좋았다. 여기에 업무 능력하고 이 밑에 일단 일을 잘한다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유능함인 겁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FGI 보고서는 만들어내는 그가 거예요.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 겁니다. 정량력 조사는 부정이 50%야. 그 다음부터는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인사를 잘못했잖아. 숫자로부터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 말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흥미롭죠? 계속 보고 싶죠? 다음 장 한 장만 보여줄까? 자, 그러면 대선 결과가 어떨 거라고 사전에 생각했느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본 거예요. 정권 특히 심판. 이 부동산이 컸어요. 부동산이 제일 컸고요. 부동산을 계속 꺼내. 이게 실제로 부동산이 피해를 봐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언론이 부동산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는데 다 실정으로만 보도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인식이에요. 예,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웠다. 네. 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 불감증, 그 다음 내로남불 같은 행태들도 발견되기도 했죠. 반면에 그다음에 180석을 몰아줬는데 뭐 했느냐, 효능감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어떤 정서가 기저에 깔리면서 정권 심판론도 강했고 구조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지겠다, 어렵겠다, 5% 이상은 밀리겠네 라고 지지자들도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의 자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 무능 프레임을 깼고 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졌냐? 아슬아슬하게. 그 이유는 뒷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식은 원래 어렵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후보의 개인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이 초박빈 선거를 이길 수도 있는 선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0.7% 패배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지만 청산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일부 뭐 전문가들이 토론에 막 참석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참석자의 3분의 2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로 봤더라고요. 따라잡아서 역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3분의 1이 이길 거로 봤다는 거예요. 5% 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따라잡아서 역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당 지지의 3분의 2는. 그만큼 막판에 이재명 후보 개인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복귀해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뭐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등등에 대한 부동산. 실망감.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됐잖아요. 방역 성과는 인정하는데 임기 말에 대규모 확산이 되니까 아, 이거 성공이 맞나? 이 인식이 약화됐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자영업 청년들이 좀 불만이 있었죠. 영업조치, 재난지원금, 당청 간의 엇박자가 계속 났잖아요. 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들 했어요. 네, 많이 아쉬워요. 민주당 지지층이. 줬어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되니까 바로 주잖아. 그러니까 저쪽은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구나. 한마디로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막 치고 나갔는데 도덕성 논란이 많이 있었고. 대장동, 법카 등등이 상승세를 꺾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뭐 문제가 나오면 결사적으로 보위하더라는 거야. 막 엄호하고 싸워주고. 근데 법카라든가 뭐 대장동이나 여기는 팔짱 끼고 본다는 거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 거야, 지지자들. 자, 180석인데 효능감을 못 줬다.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을 못해서 재난지원금 줬어야 했는데 못 줬다. 또 이거는 이제 복귀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경선이 끝이 깔끔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 앞두고.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세다고 느꼈어요. 그 단상이 굉장히 셌어요. 네, 굉장히 이게. 세서 민주당 의원들이 소극적이었고 유세 차량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국민의힘과 정말 대비되더라.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소극적이었다. 극렬한 그 문파라고 불리웠던 일부 세력들이 또 윤석열을 지지하잖아요.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딱 끊었어야 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 한 명도 가지 마라. 그런 원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내지 못한 원망이 있죠. 이게 숫자로 잡히지 않던 건데 민주당 지지층 이제에게 물어봤더니 한 번씩 걸치는 게 이낙연 전 대표예요.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난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이 그 지지층이 느끼는 깊은 원망을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억울함, 원한 감정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흑화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멀리 떠나게 되거든요. 진단은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정치인은 밭을 떠날 수가 없잖아. 이걸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이 원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야. 흑화되면 멀리, far away. 오늘 좀 돼. 선거는 정치는 대중 인식과의 싸움입니다. 본인 생각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중의 인식을 알고 우호적으로 바꾸는 노력. 그만 말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지금. 캠페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이하게. 내 선거 아닌 것처럼. 캠페인을 잘못했다. 감동은 없었고 주도하지 못했다. 선점도 못하고 끌려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병 월급 200만 원도 이재명 후보가 연말에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근데 이슈화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이 캠프가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초기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 체제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3주 정도 선대위 네.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서 캠프 초반은 어디다 에너지를 썼냐면 저쪽 사람들도 이쪽 사람들도 다 화합해서 다 집어넣자. 거기에 에너지를 몇 주간 써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됐죠. 일할 사람 중심으로 짜야 되는 건데
우상호 의원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초반 선거전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짚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40대인데 소외됐다고. 이 얘기 많이 나와요. 40대가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40대가 왜 투표장에 안 나왔지? 그분들은 촛불을 우리가 들었고 아까 180석 만드는 주역이었는데 그 효능감이 떨어진 게 첫째고 40대를 위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얘기가 없다. 40대가 주축이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40대를 위해서 뭔가 정책이나 맞춤형 정책을 낸다든가 이런 노력이 별로 안 보이더라. 이대남 이슈에 과몰입됐다. 또 이럴 때 이거- 혹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려갔다. 2030을 이야기하면서도 30대는 빼고 대학생 청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30대 서운하지. 30대 훨씬 지금 무거운데 삶의 무게가. 자, 그러면서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은 좀 덜 나쁘게 씌우고 이재명은 더 나쁘게 씌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대세로운 여론조사 확 나오면서 그때 중도층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0대 남자들 중에는 이공계 출신들. 아, 대세가 저쪽인가 보다. 쫓아가는. 그 여론조사가 편향됐다고 인식해요. 인식하니까 여론조사 꽃이 탄생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있는데, 자. 크게 보면 흐름이 안 좋았다. 정권 심판론이 세졌다. 캠페인도 소극적이었어. 캠페인도 민주당이 밀렸다. 하지만 한마디로. 인물은 우세했다. 인물은 우세했는데 도덕성 논란 때문에 상대적 우위 정도로 머물렀다. 또 도덕성에 대해서 불균형 교도, 여론조사 편향, 그리고 이제 정권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단체. 아쉬운 거예요. 경쟁력으로 접점까지 이뤘는데, 인물로 접점을 이뤘는데, 보도와 여론조사와 캠페인 실패로 졌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 검찰 정상화법이 과연 영향을 미쳤냐.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가 영향을 미쳤냐.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지방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낙연, 박지원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 모두가 거론한 이름이었어요.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네, 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본인 판단이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추긴 거면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거든요. 제1당의 당대표 자리가 26세 정치지망생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초의원부터 경험하거나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혹은 당의 말단 보직부터 경험할 자세, 정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금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자, 여론조사 꽃 구독자 메일로 쭉 갑니다. 요 전체 보고서하고 첨부 자료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월 구독 가능합니다. 여기 링크가 뜰 거예요. 그냥 링크를 테니까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달 10,000원. 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예.